농사를 짓는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농부의 마음이죠.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는 농심이라고들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째가 자연을 접하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작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째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고자 하는 것들은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앗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것을 땅에다 심으면은 다 생명으로 피어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것들이거든요. 생명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 사랑이라는 거를 느끼고 그게 농부의 한 마음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 사랑인데, 여러분들이 심는 작물뿐만 아니라 그 작물 주변에 어우르는 벌레나 풀이나 또는 흙, 이 모든 게 하나가 어우러져서 그 생명을 일궈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다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환경을 사랑할 적에 그 속에서 우리도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망치면 여러분들 환경의 역습이라는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환경을 망치면 사람도 피해를 입게 돼요. 여러분들이 작물을 키울 적에 작물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키우면은 아마 작물도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봐서요. 또 하나 농부 마음은 더불어 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나누는 그것이 더불어 사는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이죠. 여러분들 작물을 심으면서 농부의 마음, 농심, 작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동료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농사에 한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물이 자라는 거는 우리 사람하고 비유를 할 적에 보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낳아서 기를 적에 아마 그 부모가 여러분들 키우면서 많은 공을 들였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그런 걸 느끼겠지만은, 작물은 생명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스스로 자라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주위에서 가꾸고 키울 적에 더욱더 잘 자라는 거예요. 우선 쉽게는 작물에 있어서는 싹을 틔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태어나는 것 자체는 큰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씨앗을 갖다가 싹을 틔운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싹 하나가 틀려면은 거기에 적당한 온도도 있어야 되고 흙의 습기도 있어야 되고, 물론 싹 자체가 파릇파릇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요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알맞은 깊이에 알맞게 심고 또 싹이 잘 자라나도록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싹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씨앗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도 있어야 되고, 산소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한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씨앗을 뿌리면은 물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씨앗 하나를, 그러니까 싹을 틔우더라도 그 자체에 생명이 있지만은 주변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아야 되고 자연의 손길이 닿아야 되고, 또 어느 분들은 그래요. 저 하늘에 별과 달의 손길이 닿아야 생명이 튼다고 해요. 이렇게 생명이 튼 다음에 그 작물이 스스로 자라긴 하지만은 사람이 손으로 거두를 적에 더욱더 잘 자라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듯이 여러분들이 작물에 애정을 갖고 작물의 손길을 봐줘야 되는 거죠. 풀이 나면 풀도 뽑아줘야 되고, 돌이 있으면 돌도 걷어줘야 되고, 때로는 비가 안 오면은 물도 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힘만으로 크는 건 아니에요. 작물은 작물이 스스로 힘, 또 하늘이 키운다 그러는데 하늘의 여러 가지 기운, 물론 비도 적당히 내려줘야 되고 때로는 날씨도 더워져야 되고 햇빛도 쨍쨍 내려줘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훌륭한 작물로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래요. 그 발자국 소리라는 것이 자주 작물을 찾아보고 거기에 어루만져 주고 정성을 쏟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작물이 크는 거예요. 저절로 크는 건 절대로 아니죠. 열매를 맺고 우리가 수확을 거둘 적에도 사람 손이 많이 닿아야 돼요. 여러분들 곡식 우리가 쌀 같은 거 보면 수확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나달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달의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도종이라고 해서 그 쌀기를 또 벗겨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먹는 쌀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저장을 하고 가공을 하고
보통 우리가 갈무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손길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벽시 하나를 심어서 쌀을 먹기까지 보통 그 농사에서 하는 얘기는 88번의 사람 손길이 닿아야 우리 입속에 들어온다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서 우리가 먹을 거리를 장만하게 되는데 그 생명과 접하면서 그 생명체를 또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이 놀라운 자연현상 여러분들 많이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밭을 만들 때는 딱딱한 맨흙이거나 대개 굳은 땅의 경우가 많다. 작물이 살 수 있게 공기가 통하고 뿌리가 뻗어갈 수 있게 밭가리를 해주자. 단단하게 굳은 땅은 쇠스랑이나 삽으로 흙을 뒤집고 쇠갈퀴나 괭이로 흙을 깨면서 이랑을 만든다. 원래 몇 년간 내버려두면 흙 속에 작은 동물이나 벌레, 풀뿌리가 흙을 갈아주지만 바로 농사를 지으려면 밭가리를 해야 한다. 밭을 만들 때는 가장 먼저 물 빠짐이 좋은지 고려하여야 한다. 고랑은 배수를 위한 거 아니야 대부분이. 그리고 작업 통로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게 좀 정비 좀 해서 걷어 올리려면 걷어 올려주고 이렇게. 그래? 그럼 조금 정리가 되겠지. 네. 양쪽 쭉 하고 가세이 같은 거 정리. 사실 농사는 정리를 잘해야지 농사 짓는다고 그러잖아. 그렇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노는 밭과 반대로 물이 고여 있어야 하지만 밭은 다르다. 밭은 물이 잘 빠지게 고랑을 파야 한다. 그렇다고 밭에 충분한 물기가 없다면 작물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고랑 사이에 두둑을 만들고 거기에 작물을 심는다. 고랑을 파는 겁니다. 여기가 고랑 움푹 파인 데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돋은 데가 두둑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이랑이라고 합니다. 이랑.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랑을 만들고 두둑을 만들어서 두둑에다가 이게 작물을 심는 건데, 요거를 일항식 농법이라 그래요. 일항식 농법. 요거는 어떤 점이 좋냐면은 이 고랑은 배수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배수. 그래서 물이 잘 빠지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일항식 농법은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이나 안 빠지는 어떤 그 밭, 그래서 이게 많이 씁니다. 이게 단점은 이제 이 고랑이 되는 땅을 여기다 작물을 못 심는 게 이제 단점인데, 그렇다고 이것까지 다 심어버려서 배수가 안 되면 전체가 망치니까 배수를 위해서 이걸 꼭 만들죠. 배수가 잘 되는 경사진 지역은 이런 것도 필요가 없죠. 그냥 다 심죠. 근데 이제 배수가 고랑은 물이 잘 빠지라고 파지만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이며 작업 공간이 되기도 한다. 밭을 다닐 때는 항상 고랑을 밟고 다녀야 한다. 두둑을 밟으면 딱딱하게 흙이 굳어져 생물이 사라진 죽은 흙이 된다. 한자로 밭자는 이랑을 표현한 모양이다. 이랑은 두둑의 폭이 좁은 이랑과 넓은 평이랑이 있다. 이제 밭 만들기를 해보자. 우선 밭에 있는 마른 풀이나 나뭇가지, 돌멩이들을 걷어내서 밭 만들 준비를 한다. 거름은 대개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묵혀두어야 제대로 발효가 되어 쓸 수 있다. 똥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마른 풀과 섞어 만드는데 거름 만들기에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자. 자세히 말랐어. 발효된 거름을 퍼와서 밭에다 적당한 양을 골고루 펴준다. 좁은 이랑은 보통 쟁기질 한 번으로 이랑 모습을 거의 갖추어 간다. 괭이로 고랑의 흙을 두둑으로 걷어올리면서 좁은 이랑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
물이 잘 빠져야 하는 고추나 고구마와 같은 작물에는 좁은 이랑을 쓴다. 평이랑의 밭갈이는 먼저 쇠수랑이나 삽으로 흙덩이를 뒤집고 난 후 괭이나 쇠갈키로 두둑과 고랑을 만든다. 대개 많은 밭작물은 평이랑에다 심는다. 기본이 되는 밭이라 할 수 있다. 헛골은 주로 나중에 북주기를 하는 감자를 심으려고 만든다. 평이랑을 먼저 만들고 나서 다시 얕게 파는데 진짜가 아닌 헛골을 판다. 헛골은 좁은 이랑보다 작고 얕다. 이랑 요거는 좁은 이랑인데 좁은 이랑은 이렇게 양옆에서 하고 가운데는 주로 그 물 빠짐을 위해서 고랑으로 쓰는데 요런 고랑은 주로 물 빠짐에 중요한 고구마나 고추 등등의 작물을 심는데 적합한 고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것은 평이랑. 평이랑은 주로 우리가 엽채소, 그러니까 잎을 먹는 채소류 같은 거를 주로 줄뿌림으로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줄뿌리면 살짝 이렇게 줄을 하면서 골고루 쭉 뿌려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 여기다 또 흙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흙 뿌리는 경우는 우리가 그 조라든가 이런 작물은 또 이렇게 평이랑으로 해서 뿌려서 이제 그 밤멜 때 이렇게 솎아서 이제 쓸 때 이렇게 평이랑에다가 헛골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요 헛고랑은 요거는 배수를 위한 거지만 여기 요 고랑은 작물을 요 고랑과 두둑의 한 3분의 1 지점 밑에쯤 되게끔 심어서 나중에 요 흙을 부구를 준다든가 이렇게 요때 쓰게 되죠. 그래서 요런 거는 뭐 감자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그 나름대로 애초에는 요거는 배수로 쓰지만은 요건 이제 흙은 북 주는 용으로 미리 남겨놨다가 쓰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요거는 이렇게 흐트러지고 요쪽에 고랑이 생기죠. 이렇게 요런 형태의 작물이 여기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걸 옆에다가 심는 이유는 애초에 여기로 오면 약간의 그 질쭉하니까 조금 물 빠짐을 위해서 이렇게 이쪽에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랑이 있겠습니다. 옛날부터 씨앗을 심을 때는 세 알씩 심는다고 했다. 한 알은 하늘을 나는 새가 먹고, 한 알은 벌레가 먹고, 남은 한 알을 사람이 먹는단다. 무생명과 함께 어울려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생태계가 망가진 지금은 천적이 없는 새들이 극성을 부려 한 알만 먹는 게 아니라 남김없이 먹어치운다. 그래서 요새는 모종을 많이 심는다. 씨 뿌리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줄뿌림, 점뿌림, 흩어뿌림이다. 텃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줄뿌림은 호미로 줄홈을 쭉 긋고 거기다 심는다. 점뿌림은 하나하나 구멍을 파서 심는다. 콩을 밭에 바로 심거나 포트나 종이컵에다 모종을 키울 때는 점뿌림을 한다. 흩어뿌림은 말 그대로 흩어뿌리는 방법이다. 쌈채소류 같은 것은 묵은 씨가 있다면 흩어뿌려서 키워도 된다.
씨앗을 덮을 흙의 두께는 씨앗 두께의 2~3배로 덮는다. 흙의 습기에 따라 적당하게 덮는데 흙이 말라 있으면 조금 두껍게 덮어준다. 완두콩 와 희한하게 생겼다. 둘, 셋. 이렇게. 고개 심으세요. 네. 새알식이요. 이게 원래 새알식 심는 게 새 하나, 벌레 하나, 사람 하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새들이 다 먹고 있어요. 새들이 다 먹고 있어요. 요즘에 새들이 너무 살이 찌지 않았어요? 네, 통통해. 이것도 사실은 많은데 나중에 쏙 까먹는 것도 좋아요. 재밌어요. 그거 뽑아다가 먹는 게 참. 요만큼 자란 쏙 까가지고 나물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 보면은 되게 쬐끄맣잖아요. 근데 요거를 또 너무 많이 뿌리면 너무 이렇게 쫌쫌이 나서 속가죽이가. 예, 속가죽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지금 많은 거예요. 보통 줄뿌림을 해서 나중에 솎아주기를 한다. 솎아먹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씨앗은 여럿이 함께 있어야 서로 협동하고 경쟁하면서 잘 자란다. 그래서 줄뿌림을 할 때는 조금 많이 뿌린다. 덮는 것도 이런 씨앗은 마찬가지로 살짝 덮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덮으면 씨앗의 이제 3배 정도니까 그거 가늠해서 그냥 날아가지 않을 정도. 예, 너무 많이 덮으면 오래 걸리. 예, 이게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다가 골아가지고 잘 안 나는 수가 있어요. 아주 가늘은 건 살짝 이렇게 하는데 좀 굵은 거는 좀 이렇게. 엄청 많이 남겠다. 50에서 60. 이제 여기 감자 넣는다 봐요. 이렇게. 저는 새 알만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넣을 때는 한 발자국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25에서 30. 그러니까 한 발자국이 보통 사람들이 한 27cm 부르는데 요 정도의 하나란 말이야. 3개 넣을 수가 있게. 가운데 하나는 씨앗이나 모종을 심을 때의 간격은 작물이 다 자랐을 때를 생각하여 그만큼 띄워야 한다. 요거에 감자가 다 자란 모습을 생각해보자. 배추, 무, 고추나 가지같이 잎사귀나 가지를 옆으로 뻗는 것은 40에서 50cm 정도가 적당하다. 제가 대충 이쯤에 이거 한 3개쯤 된다고 보면 이렇게 이런 정도 넣고 흙은 요거에 2~3배. 이게 이제 손으로 보통도 붓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덮으면 돼요. 이렇게 많이 덮으면 나중에 이게 이제 북줘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해놓고 쭉 지나가면은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북줄 때 여기 한 번씩 긁어주면 조금 올라오죠. 2번만 하면 반 매는 거와 북 주는 거에 다 되는 거지. 한꺼번에 겸하고 2번만 하면은 감자 걷어요. 마늘이나 쪽파는 심는 법이 또 다르다. 평일항에다 꾹 눌러 심으면 된다. 씨 뿌리기에서 중요한 점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씨앗의 2~3배 정도로 흙을 덮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 자란 작물의 모습을 생각하고 적당히 간격을 띄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옆 간격 말고도 줄 간격도 띄워주자. 나중에 홈이나 괭이로 풀을 매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해주는 것이 좋다. 씨를 심지 않고 흙 위에다 흘려두어도 자랄까? 아까 봐라. 싹이 다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란다. 자연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강하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텃밭을 가꿔보자.